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네, 100% 주식으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회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10명의 멘토님들께서 이 수익률 대결을 한 다음에 탑3를 선정하고 총 1억 원의 상금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멘토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나도 이 승부사 대결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앞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카카오톡의 정상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의 QR코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부에 등장하지 않았던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 멘토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제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이 또 원숭이기잖아요. 또 처음 나오셨을 때 네. 또 이제 굉장히 좀 어린 MZ세대의 좀 이렇게 젊은 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괴롭히고 했었는데 달라진 모습으로 그리고 엄청난 수익률을 가지고 좀 의기양양하게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핏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일 미증시가 좋지 않아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00선 지켜내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살짝 좋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저와 또 빅머니 그 멘토님과 같이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여기서 넓게 더 하잖아요. 우리 3부 주식 공장장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때도 인사시켜야 되는데. 투자 아이디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좀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해야 돼요.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빅머니 멘토님은 1부 때 인사를 드렸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3주 만에 뵀잖아요. 네. 수익률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수익률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빅머니 멘토님 가온 칩스 손절가 이탈하면서 9%대 하락이었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8.33% 하락입니다. 카이로스 멘토님은 덕산 네오룩스로 15.48% 상승이고요. 우리 금융지주 6.36% 수익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근래 계속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악재들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장이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선방하는 시장이 참 힘들었다라고 네. 보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 빅머니 멘토님부터 AS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지금 강원칩스 우선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저는 지금 손절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았어요. 짧게 잡았던 이유는 이제 이렇게 밀렸을 때 좀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3주 전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인 자리에서는 이제 빨리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좀 낫다라고 해서 이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릴 거거든요. 네. 이거 버티셨으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는 게 좋고, 네. 또, 그 다음 종목 한번 네. 계속해서 가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 네, 사실 로봇 관련주들 네. 움직임들이 좀 나왔죠.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하락을 해서 좀 밀린 게 있는데 네. 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네. 오늘 이제 상장한 SBB테크 요것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라고 하시죠? 다시 한번. SBB테크. SBB테크요. 네. 한번 좀 오늘- 팩트로 보여주실 오늘 수 있을까요?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요. 오늘 지금 SBB테크 사실 신규 상장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신규 네. 상장했고요. 네. 이제 요 종목이 그 말씀드린 제가 로봇에서 가장 핵심 부품 감속기 만드는 신규 네. 상장의 차트. 네. 차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봉을 좀 보셔야 당황스럽네요. 되는데 분봉을 보시면은 네. 좀 빠르게 아침에 이제 상한가를 네.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벽을 보고 좀 당황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네, 네. 차트가 저게 맞나 싶었는데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손절가가
되면서 손절이 되긴 했지만 네. 멘토님들이 가져온 종목이 절대 안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맞습니다. 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최근 수익률, 최근 손절가로 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네. 수익률이 나왔고요. 저희는 3주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기다려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카이로스 멘토님의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세요. 한 1위를 달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덕산 네오룩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 두 종목 가져왔었는데 네. 뭐 시세가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맞아요.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도 뭐 잘 지켜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청산가를 약간 아쉽게 좀 못 미치는 네.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다 보니까 네. 청산가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을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전략도 나름대로 그 노란톡방 통해 가지고 좀 제시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청산가 수정안까지도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종목 하나 있었던 우리금융지주. 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금융주 자체가 좀 너무 심심한 종목 아니냐라는 뭐 말씀도 있었지만 맞아요. 뭐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시세가 네.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사실은 저는 좀 짧게 드렸어요. 만약 손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제 빨리 현금화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손절가는 짧게 하고 청산가는 조금 길게 드렸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전체적인 뭐 글로벌 매크로 시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금융지주 조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오히려 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청산가를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낮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현금화를 좀 빨리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전략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 노란톡방 에이, 들어와 주시면 지금 네. 좋을 것 보니까 같습니다. 네. 네네. 지금 어깨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네, 진짜 지금 어깨가. 두 종목 다 빨간불이고 무슨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노의 질주를 하듯이 거의 혼자서 막 진짜 빨간불을 질주를 하세요. 양봉의 불기둥을 높게 세우셨어요. 네. 지금 올 때부터 저는 의기양양하면서 올 때부터 알아봤는데 근데 이 종목 3개월까지 버틸 수 있겠죠? 3개월까지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네. 떨어질 요인보다는 올라갈 요인들이 더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네. 저와 함께 팀을 했기 때문에 네. 저의 좋은 기운이 좀 어머, 반영되지 어머.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네네. 여기까지 수익률 한번 봤기 때문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팀을 새로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멘토님들이 그대로 가시는 줄 알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저희는 않아요. 또 매번 바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원한 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향해서 좀 어필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조금 본인의 어필을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 누구와 팀을 하고 싶다고 지원을 좀 해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카이- 근데 예. 좀 얘기를 카이로스 해보세요, 전문가님 먼저. 먼저. 네. 예. 네. 제가 일단 좀 어필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네. 그 두 앵커님께서 네. 제 종목이 좀 너무 무겁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그 종목 수익률 대결 같은 경우는 네. 앵커님들 입맛에 맞춰서 그리고 또 혹은 몇몇 그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시세를 빨리 보고 싶다. 무거운 종목보다는 좀 시세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와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종목으로 제가 오늘은 좀 가져와 아니 봤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하고 싶냐고요? 누구랑 하고 싶냐고요? 그걸 얘기해 네. 주셔야죠. 두 분 다 좋지만 네. 두 분 다 좋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해주셨다 고민을 좀 보니까 해볼게요. 아, 네. 고민을 네, 좀 그래서 우리 해볼게요. 뒷머리 네. 멘토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 뭐 물론 수익률 뭐 이런 거 좋은 그런 걸 다 따지고 이제 앵커님만 골랐을 때는 네. 제나 앵커님하고도 좀 잘 맞고 아, 좀, 유정 네. 앵커님하고도 잘 맞고 말씀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참 고르기 힘드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딱 눈 감고 이번에는 네. 좀 재미를 위해서 네. 한번 좀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재미를 위해서. 나 안 해. 나 안 해. 이게 뭐야. 이렇게 네 오늘은 나 이제 안 해. 오늘은 두 명이 저에게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두 분 제가 방송 전에 띠를 물어봤더니 한 네네. 명은 양띠, 한 명은 원숭이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가족 중에 양띠가 있기 때문에 네. 양띠 우리 빅머니 멘토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카이로스 멘토님 괜찮겠어요? 저 좋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네네. 저 같은 팀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저를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자, 네. 여러분 이렇게 팀이 짜여졌습니다. 네. 우선은 저 카이로스 멘토님 정말 여러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정말 가지고 온 종목들이 불빛 질주를 달렸습니다. 양봉을 길게 세웠던 멘토님이시고요. 네. 또 그동안 저희가 구박을 좀 많이 했잖아요. 왜 그렇게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왔느냐. 네. 오늘은 좀 단기 스윙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처럼 상승불이 켜졌을 때 빠르고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 QR코드 지금 카이로스 멘토님의 QR코드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단기 스윙 한번 불빛 질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빅머니 멘토님 오프톡방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을 재패할 수 있는 정확한 종목과 정확한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저희가요, 두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슈를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내 계좌에 꽂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요, 다양한 수식어로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승부사 대결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누구 먼저 한번 해볼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네. 뭐 그래도 우리 빨간불을 켜셨던 음. 카이로스 멘토님부터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 네. 멘토님. 오늘 네. 가지고 온 첫 번째 공격 무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남선 네. 알미늄.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과거력부터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전에 대선 후보였던 뭐 이낙연 대선 후보의 이제 테마주로 들어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쌍용차 인수 관련해 가지고 좀 시세 변동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해당 이슈들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고요. 네. 오로지 그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좀 순수하게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지금 그 미국에서 러시아의 알루미늄 수출 같은 것을 좀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맞습니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우리 근래에 있었던 일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를 러시아산 원유를 뭐 수출 제재하겠다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들썩들썩 하시는 모습들 다들 그렇죠. 기억하실 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알루미늄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한 이제 그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해당 기업의 그 기본적인 기업의 그 기본 가치가 얼마나 좋느냐를 좀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네네.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너무 그리고 좋다.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앞으로 이제 그 좀 수익이 좀 시원하게 나올 것이다. 턴어라운드 효과를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좀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네. 발 빠르게 좀 움직이면서 시세 차익을 좀 빠르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봐야겠다 해서 선별해온 종목이니까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은 좀 같이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가격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격대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뭐 매수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차트를 좀 보시고 2,150원부터요. 2,150원부터 2,000원 선 2,150원부터 2,000원 선에서 매수 타점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확하게 제가 이제 가격을 또 말씀드리면 더 좋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은 범위로 매수가 범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장에서는 좀 정확하게 구체적인 가격 라인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방송을 통해서는 2,000원에서 2,150원 단에서 매수 포인트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청산할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 봐야 되냐? 청산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00원으로 잡아놨어요. 목표가는 2,600원으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600원인데 손절을 또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웃기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1,750원 정도, 1,750원 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사실은 해당 종목이요. 정치 테마주, 우리 정치 테마주라 하면 또 끼를 그렇죠. 많이 부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탄력도 가지고 있지만 잠시 이 테마와 좀 멀어졌다고 해서 이 종목이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컸죠. 그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 사태 때문이라고 해요. 카카오 사건으로 뭐 알루미늄 배트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해당 종목이 관심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알루미늄 하면요, 이제 차량 경량화 때문에 또 차량 관련해서도 묶여 있는 테마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알루미늄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자동차 그 관련 이슈까지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에 겹포제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제2의 양지사, 시디즈 이런 품절주 속에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상증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이 좀 무상증자. 많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 사실 빅머니 멘토님 네. 이런 종목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래서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조일 알루미늄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때 네. 이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해서 아직은 이제 포트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비슷한 업종이라서 제가 뭐 굳이 이거 조일 알루미늄과 남선 알루미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는 네.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정도로 지금 횡보를 지금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지금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이 조일 알루미늄이 좀 시세 탄력이 한번 붙었을 땐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좀 갭상승을 해서 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만약에 갭이라는 게 한번 메워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내일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갭을 메우느냐 아니면 갭을 뭐 메우더라도 네. 다시 올리느냐. 그래서 맞습니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대응적인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게 없어요. 사실 3주 동안 장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 수익을 내셨죠. 여러분, 흘러내릴 수 있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을 냈다라는 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남선 알루미늄 이 종목으로 정말 손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치 테마주였지만 또 이제 러시아 관련주로 좀 엮여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갖고 오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방어 한번 해보셔야죠. 빅머니 멘토님의 이 답변. 사실 내가 가지고 온 종목과 너가 가지고 온 알루미늄 종목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갭 상승을 해서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갭을 뭐 채워 다시 이제 메꿔버리는 네.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하단에서 가격적인 하단에서 지금 저희가 진입을 한 거다 보니까 네. 물론 뭐 다양한 그 우려 요인들은 있겠습니다만 아주 갭을 메우면서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그림은 좀 잘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단에서 제가 한마디로 걱정 붙들어 매세요라고 그렇죠. 말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네네.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게끔 제가 매수가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를 좀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네. 나는 사실 같은 팀이긴 하지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니 지금 이쪽에서 알루미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조금 질투나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뭐 알루미늄 가져 나오셔가지고 뭐 질투 나는 것보다는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시황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보고요, 기술적인 차트 같은 것도 보고서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빅머니 멘토님께서 조금 더 저보다 한 발 빨랐다라는 거는 인정을 그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 뭐 네. 그럼 뭐 조일 알루미늄보다 남선 알루미늄이 나으니까 내가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뭐 두 종목 다 좋지만 네. 두 종목 다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선 알루미늄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빅머니 말씀. 멘토님 네. 조금 이쪽에서 공격이 다시 들어왔어요. 네네네. 조일 알루미늄보다는 남선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저도 이제 알루미늄 종목을 공략을 하려고 이제 가지고 나왔을 때 네. 조일 알루미늄과 남선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이렇게 다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네. 이제 그나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일 알루미늄 가지고 나왔고, 네. 남선 알루미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 테마라도 엮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 변동성이 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제가 매일 나와서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3주 만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텀 안에 이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요약하자면 카이로스 멘토님은 약간 지킬 앤 하이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지난주까지 지난번 네. 방송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무거운 뭐 현대 관련주만 가지고 오시다가 네네. 갑자기 돌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 순화해서 말씀해 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빅머니 멘토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좋습니다. 네네. 멘토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죠? 저는 일단 캠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캠시스요. 좀 이게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인데 네. 이게 자율주행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에서 이제 레이더를 쓰지 않고 이제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좀 쓴다라고 해서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좀 엮인 네. 종목이고요. 이번에 그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이제 진단 키트를 개발하게 되면서 배터리에 대한 무슨 진단 키트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이게 뭐 불량인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꼭 필요하죠. 네, 이런 거는 꼭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 이슈로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가장 제가 가지고 나온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진짜 실적 발표에 중요하죠. 의해서 이슈가 돼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도 나왔습니다. 와, 정말 좋은 종목 갖고 오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이 진단 키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폐 배터리 관련 종목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얼마나 배터리 전략이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소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 기간만 정해놓고 너무 좀 조기에 폐 배터리화 시키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가격을 제가 뭐 딱 2,300원 이하로 그냥 잡아드렸어요. 내일 네. 아침에 뭐 갭이 뜰진 모르겠는데 그냥 뭐 여유 있게 지금 종가보다도 좀 낮게 종가보다 위에서 그냥 잡아드린 게 네, 안전하게. 뭐 시초가라고 드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네. 2,300원 이하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2,550원 정도로 좀 잡아드렸는데 네, 뭐 직전 2,550원. 고점이 한 2,6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뭐 지금 제가 일주일 정도 테슬라 실적 발표 때까지만 좀 보는 종목이라서 일주일 정도 딱 보는 종목이라서 딱 짧게만 좀 목표가를 드리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뭐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노란 톡방이라든지 언제든지 제가 고기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추가 부분이고 대응, 네. 예, 지금은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좀 잡아드린 부분이 21선짜리 이탈됐었을 때는 이제 손절가를 좀 보고 차라리 저 밑으로 빠졌을 때 한 1,700원, 1,800원 정도 내려오면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손절가를 좀 짧게. 안전벨트를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어요. 잡아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일주일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카이로스 멘토님? 캠시스라는 종목은 뭐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네.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9월 30일 저점 기준으로 지금 벌써 한 30% 정도나 수익 구간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저점 대비해서 30%나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네.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죠. 네. 오를 만큼 올랐고 뭐 이슈가 좋기는 합니다. 테슬라 이슈가 좋기는 한데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에 이미 대해서는 천장인데 그쵸. 천장을 더 넘어설 수가 네, 있느냐. 약간 동생 멘토님께서 네. 그만해라 마이무타 아이가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네네네. 보세요? 네. 지금 8월달 고점은 3,000원이에요. 3,050원이고 네. 지금 그 가격 대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예, 길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일주일 안에 이 정도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서 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손절가도 그렇고 목표가도 그렇고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니까 네. 한번 지금 이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는 이슈가 있을 때 한번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단기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테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네. 돌고 도는 테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갈 수 있는 테마에 자금이 확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려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저는 한마디로 또 네. 궁금한 게요. 네. 근데 작년에 그렇게 영업이익 실적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네. 정말 분기 실적도 따져봤을 때 다행히 네. 적자는 면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너무나 낮은 재무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네. 싶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에게 의존을 해서 네. 테슬라 실적이 나온다고 네. 이 종목이 뭔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테마주의 성향상 일단 테슬라, 삼성, 애플
어떤 대기업의 이름이 붙게 되면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뻥튀기가 되는 이제 갭상승하는 네. 경우가 좀 생기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됐을 때 포트에서 아마 제외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좀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재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차라리 좀 가격이 좀 다운됐을 때 잡아서 네. 이제 길게 끌고 가는 게 맞지만 그쵸. 예,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이슈를 봤었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21선 자리 올라타서 점점 이제 거래량이 한번 증가했었던 구간이 생기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실적을 기대하는 게 맞나라는 의도의 질문이었거든요. 아, 테슬라요? 맞아요. 네. 테슬라 지금 반토막 난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어렵고, 지금 트위터 인수권 때문에라도 좀 말이 많은 네, 예, 그런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아주 쓸데없는 짓을 참 화제의 많이 하고. 인물이죠. 네. 그렇죠, 뭐 그렇죠. 관심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돈보다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그래도 테슬라의 그 실적은 아직 3분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만약에 4분기 뭐 넘어가서 이제 좀 점점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3분기까지는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그 양호한 실적에 의해서 한 번 정도 상승, 슈팅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일단 캠시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네. 이제 자율주행 같은 테마군이 같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멘토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아니 내 지금 옆에서 네네. 지금 빅머니 멘토님 네. 열일하고 있는데 네. 계속 그렇게 차트만 보고 계실 거냐고요? 하실 그러니까요. 말씀 아니, 없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빅모니 멘토님과 함께 팀을 해서 저 알죠? 평소에 말을 반에 반도 안 해서 저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 빅모니 멘토님의 실력을 몸소 체험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 이러면 곤란해. 이러면 곤란해요. 카이로스 멘토님 뭐 네. 좀 해봐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 테슬라 이슈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네.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뭐 테슬라 이슈 말고는 크게 이게 해당 종목을 좀 그럼 흔드는 조일 알미늄은 그 이슈, 러시아 이슈 말고는 뭐가 있나요?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아니, 조일 자동차 알미늄도 있고요. 네. 자동차 있고 건설 있어요. 조일 알미늄도 실적 안 좋은 거 아시죠, 멘토님? 그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캠시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 단기적인 그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테슬라 장기적인 이벤트 아닌가요?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제 종목을 방어를 해야 될 것 아, 같은데 그렇죠. 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내용이 아니고요. 뭐 테슬라 네. 실적 발표가 뭐 어떻게 나왔다, 잘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여기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네.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제 상당 부분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고 이 캠시스 같은 경우는 과연 그 테슬라의 그 성적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나오는지가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거기에만 매달려서 지금 같은 변동폭이 큰 장세에서 좀 노리기에는 좀 위험성이 좀 있지 않을까. 더욱이나 뭐 위험하다.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론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 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살짝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해봅니다. 입니다. 그럼 우리 네. 빅머니 멘토님 좀 마지막으로 방어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 시장도 같이 죽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네. 예,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테슬라 실적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돌려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승부사 종목 봤고요. 지금 이 두 가지 종목이 사실 너무 막상막하로 정말 좋았습니다. 맞아요. 아시다시피 이 두 분 전문가님은요, 정말 이 경제 방송에서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을 때 모두 다 무너지면서 수익률을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도 솔직하게 보여드리면서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정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하락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각각의 멘토님들이 멘트하실 때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네. 각각의 멘토님이 다릅니다. 지금에서는 카이로스 멘토님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카이로스가 불기둥 들고 왔는데 또 오늘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불기둥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난선 알루미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승부사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나요. 그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어떤 이게 문제가 있죠? 저 사실 방송 사고인 줄 알았는데 왜요, 제가 왜요? 대본을 보니까 두 분이 쌍둥이에요. 어머 뭐야? 같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하나, 둘, 셋 아까 제가 종목을 말씀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빅텍. 빅텍입니다. 아니, 짜고 왔어요? 뭐예요? 지금 저희 저는 지금 안 3주 됩니다. 만에 오는데 네. 지금 두 분의 종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이렇게 되면 승부에 의미가 있나 싶어요. 뭐가 있나 싶어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종목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사실 두 분이서 연락처도 모르시거든요. 맞아, 안 친해요. 안 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네, 가지고 왔다라면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아, 그럼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경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분 대 앵커로 팀을 좋습니다.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저희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그럼요, 준비학과는요 완벽한 퍼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또.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오늘 네. 우리 두 네. 명을 얼마나 잘 방어할지 보도록 네. 할게요. 방패를 먼저 좀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이로스 멘토님 먼저 빅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또 공교롭게도 네. 같은 종목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포커스를 맞춰온 거는 방산 관련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네. 방산 관련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일단 뭐 폴란드발 이슈도 좋은 게 있죠. 좋은 게 있고 이 빅텍이라는 그 종목 자체가 방위 사업 그 군용 탐지 장치라든가 군용 뭐 전원 공급 장치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방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테마가 좀 뜨겁게 달아오른다라고 하면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지금 뭐 빅텍이라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또 사업 영역 중에 하나가 민간 사업에서는 또 자전거 쪽으로도 활발하게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공용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 공용 자전거도 활발하게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그 군수 방위 산업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는 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 분야를 좀 넓히겠다, 키우겠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주 좋은 이슈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폴란드의 이제 그 무기 수출권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전술핵을 쓰겠다라는 뭐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죠. 좀, 네. 좀 안정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방산 관련돼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선을 좀 담아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북한에서도 뭐 핵미사일 관련해가지고 미사일 관련한 위협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포트에 담아두기엔 아주 좀 괜찮은 적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의 빅텍에 대한 이 갖고 오신 이유를 들었는데요. 가격대까지 좀 빨리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가격대 좀 빨리 좀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6,000원을 좀 잡아왔고요. 조금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청산가 같은 경우,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원을 잡아왔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을 잡아왔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도 5,300원 제가 잡아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목표로 하는 수익금을 목표로 하는 목표가보다는 손절 폭은 좀 작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들었고요. 네, 지금 얼마나 좋은 종목이면 두 승부사 멘토님이 같은 종목을 들고 나오셨어요. 멘토님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잘 저희가 굳이 겹치는 이슈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네. 뭐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네. 나는 이 관점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도 가지고 왔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게 없다. 나는 뭐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시면 가격대만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폴란드 쪽은 이제 대형주 쪽에 이제 속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폴란드 쪽 수출 관련이고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종목 중소형 방산 쪽의 역할이 이제 지금 북한하고 이슈가 돼서 좀 그쵸.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8일까지 우리나라에서 호국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북한의 핵 미사일 대비해서 이제 훈련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요. 이게 네. 호국 훈련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는 훈련인데
되게 큰 훈련이에요. 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후국 훈련 뛴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대규모의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때 타이밍에 한번 도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좀 시장이 만약에 안 좋게 좀 빠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방산주나 아니면 뭐 품절주 이런 쪽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하락에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방산 테마고 북한이 또 이런 또 하락장일 때 그렇게 꼭 미사일을 한 번씩 쏘더라고요. 방사포로 쏘든지 어디 자주포로 쏘든지 꼭 이런 나쁜 행동들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지수를 저희 계좌를 한번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뭐 우리나라도 방어해 주지만 우리 계좌도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격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격대는 카이로스 전문가님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냥 6,300원 이하라고 해서 그냥 바로 내일 뭐 갭 뜨지 않으면 바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해서 저도 놀랐어요. 목표가는 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300원 정도 잡았는데 제 대본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게 한 것처럼 가지고 나오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네,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두 분이서. 원래 그 카이로스 전문가님이 되게 네. 안정적인 포트를 운영하시는 걸로 저도 봐서 우리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한쪽에서 공격적이고 한쪽에서는 방어적이고 물론 뭐 대결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네. 시장이 항상 그렇잖아요. 공격적인 부분이 좀 잘 먹힐 때가 있고 네. 또 방어적인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을 잘 내셨다는 건 지금은 방어적인 포트가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시청자님들이 이제 이런 대결을 보면서도 누가 이기냐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포트를 운영해야지 수익이 잘 나는지 네. 이런 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 종목은 특히나 그렇게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는데 공격수 멘토님과 수비수 멘토님이 하나로 모였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네.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공격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이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 잘 차이나인 것 방어를 준비됐나요?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일단은 자전거 사업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마음에 안 아니 들어요? 방산 기업인데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자전거 대여 사업까지 하는 거 뭐 자전거에 그쵸. 무기 심어놨어요? 네. 무기 심어놨으면 내가 인정할게요. 이제 심어놨어요? 자전거에 무기 심어놨어요. 심어놓지는 네. 않았고요. 네. 자전거에 무기를 심어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빅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일단은 뭐 그쪽으로도 이슈가 좋습니다. 지금 뭐 알턴 스포츠라든가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슈몰이를 했던 건 기억하실 거예요. 뭐 그런 점도 추가적으로 약간의 좀 도움이 된다,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방위 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온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산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방산으로만 얘기를 해봤을 때 물론 좋다 이거예요. 뭐 우리 북한 도발도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이 종목 너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전쟁이 올라오면 쑥 올라갔다가 철수하면 쑥 꺼졌다가 그쵸. 또 그런 종목이죠. 도발을 했다면 쑥 올랐다가 또 도발이 끝났다면 훅 꺼졌다가 정말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인데 네. 지금 이거를 베팅을 한다라는 거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물어볼게요. 멘토님들 네. 북한이 미사일 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쐈으면 좋겠어요? 아, 절대 아니죠. 미사일 네. 안 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안 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미사일 쏘면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보험은 왜 드세요, 그러면? 보험이요? 네. 아프면- 아프세요? 아픈 거 원하세요? 저 아파요. 저 온몸이 종합병원이거든요. 네. 저 아파요. 우리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포트에도 이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뭔가의 준비를 하나 해두는 게 하나의 이런 해지 테마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네. 이런 네. 이 방산주 물론 시총이 작아서 수익률이 좀 작지는 않아. 이게 한번 슈팅이 나왔다 하면은 뭐 10% 20% 금방 가고 예전에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방산 테마가 상승했었을 때 거의 상한가 간 적도 많고 네. 네. 훨씬 전에 보시면은 2020년도 이런 데 보시면은 아주 급등이 연일 일어서 북한이 한번 난리 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맞아요. 네. 뉴스가 나올 맞아요. 때만 올라갔어요.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이미 네. 재료가 소멸되면 또 그 순간 훅 빠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료 소멸이라는 거는 북한이 우리나라 통일해야지 이게 재료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네. 통일이 되지 않고 계속 우리랑 분쟁이 있으면 계속 이슈는 살아 있는 그쵸. 거거든요. 이제 알아서
다 못하겠어. 나 알겠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멘토님들이 두 분이서 붙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데요. 너무 한번 제가 강해요.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맞습니다. 사실 차트적으로는 사실 제가 공격할 게 없어요. 차트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상승해도 내일 갭으로 상승은 사실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제 걱정은 이겁니다. 우리 제나 앵커가 너무 좋은 지적을 해줬던 게 뭐냐면은 이 빅텍은요, 뭐 폴란드 수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 이런 이슈에 다가갈 만큼 큰 방산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이 도발할 때만 살짝 치고 빠진 약간 두더지 같은 그런 종목인데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이 시기적으로 빅텍을 접근하기에 안 좋은 이유가 좀 두 가지지 않나. 일단은 북한이 지금 시기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건요. 항상 그래왔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도발하지 않았고 지금은 도발의 좀 끝부분이 아닌가. 네. 여기서 더하면 북한은 난리가 납니다. 저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 네, 사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지금 이 실적 시즌인데 빅텍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북한의 도발이 곧 끝날 것 같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적까지 좋지 않은 이 빅텍이라는 기업 차트적으로만 지금 보고 갖고 온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두 네. 분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텍 같은 종목은 가벼운 좀 스윙 종목으로 가져왔다 보니까 네. 일단은 제가 청산가로 드린 것 자체가 뭐 아주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건 아니었다 네. 보니까 뭐 물론 뭐 폴란드라든가 그런 좀 굵직한 방산의 이슈에서 크게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은 아닐 수 네.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산 관련된 이슈가 올라올 때마다 같이 시세 변동을 보여줬던 종목은 맞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보자라는 관점보다 네. 뭐 저도 그렇고 빅머니 멘토님께서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시세 차익을 노려보자라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종목이 어떤 그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려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몇 가지 우려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가져가봐도 무난할 것 같다. 좀 스윙해가지고 좀 빠르게 좀 수익을 걷어낼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좀 스윙이다. 나는 3개월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수익률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면서 아 그래? 빅텍 그런 종목이야? 단기 스윙. 두 명이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같은 종목을 우연히 갖고 왔다고? 그만큼 좋은 종목이야? 라고 그렇죠. 굉장히 솔깃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빅머니 멘토님께 하나 더 안 여쭤볼 수가 없죠. 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사실 외국인이 우리 국내 시장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는데도 불구하고 빅텍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단기적인 좀 테마적인 이슈는 수급이 좀 들어와야지 네.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매매했었을 때 기관이 매수가 들어가려면 시총이 큰 종목을 아, 매수를 합니다. 시총이 네. 작은 종목들은 기관에서 매매를 안 해요. 매매도 안 해요? 네. 거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거든요. 아. 그러면은 거의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도 이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증권사만 외국인 창구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거래 대금, 거래량 이게 좀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솔깃한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네. 음봉이 3개 하나 떨어졌습니다. 음봉 3개 떨어졌는데 이 음봉 3개 떨어진 걸 다 말아 올리는 긴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이걸 왜 올렸을까요? 얘네들이? 올리고 싶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걸 올려서 더 비싸게 팔려는 마음이 강하고 네. 거래량도 터졌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은 했지만 양봉 마감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방산 테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지수가 올라가면 빠져요. 네.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는데 방산 테마 빠지고 지수가 빠지면은 올라가는 반대로 게 와요? 네. 거의 반대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때 방산 테마가 올라가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올라갔고 그쵸. 오늘 시장도 올라갔는데 근데도 역시나 그만큼 강하다. 지금 이 종목은 반대로 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죠. 버텨주고 있는 종목. 기존과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은 올리고야 말겠다. 예, 이건 올렸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든 뭐가 한번 더 슈팅을 해서 단기 수익이라도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저 지금 나 말려든 것 같아. 제가. 말려들었어? 네. 아, 어떡하면 나는 좋아. 저는 이 종목
간다고 봅니다. 가요? 네, 아, 저 근데 마음 사실- 바뀌었어요. 저 지금 사실 공격할 진짜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네. 공격할 거 찾아놨는데 네. 여기 내가 막 찾으면서 여기 자꾸 현혹이 되는 거야. 그쵸? 여기 맞는 것 같고 네. 사실은 공격할 건 정말 많거든요. 자전거 사업이 매출의 42%래요. 42%면 방산 기업이 자전거 사업 42%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10이고 수출이 0이에요.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해외 수주권으로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 공격 방어하실 분 계시나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매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네. 예,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르신 거죠. 네. 저희가 이건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반박이 맞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도발에 의한 이슈로 가지고 네. 나온 정확히 종목인데 테마, 정확히 그쵸. 지금 거래량, 정확히 차트. 세력에 지금 네. 올고 싶은 이 의지만 가지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지금 여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100% 다음 주에 다른 사람들이 빅테크로 수익 낼 때 후회한다. 네. 이런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두 분이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요. 안 친해요. 본명도 모르세요. 안 친해요. 안 친해. 여기서 방송 만난 지 두 번째인가밖에 되지 않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승부를 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 누구도 모르고 오늘 갖고 왔던 종목이 같은 종목입니다.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종목 함께 하고 싶으시면요. QR코드, 두 분의 QR코드로 각각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도 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 상승장에 함께 올라탈 수 있습니다. 먼저 맞습니다. 빅머니 멘토님 QR코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빅머니 멘토님의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지금 바로 QR코드 해주시거나 어려우실 경우에는 코주브 빅머니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한 3분, 4분 뒤에는 방이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질 수 없죠.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 QR코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네.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두 분의 멘토님이 함께 하신 빅텍과 그리고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이 가지고 오신 남선 알림을 함께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QR코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만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승부도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네. 해요. 우선은 빅머니 멘토님 1부 때부터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예, 좀 어색하기도 한데 네, 어색하다고 했으면 저희한테 공격이랑 공격은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어색해요. 어색하기는. 예, 좀 오랜만에 와서 좀 그래도 네. 반갑네요. 네, 예, 오랜만에 좋습니다. 카이로스 전문가님도 반갑고 다 반가운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시장이 좀 올라서 좀 네. 웃으면서 더 기쁘게 좀 만났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우리 네. 빅머니 멘토님 제가 오늘 함께 침울했지만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지금 QR코드 넘어가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빅머니 멘토님만의 차원이 다른 클래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사실 카이로스 멘토님은 3부에서 함께 할 거기 그쵸, 때문에 공장 거기서 열심히 돌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인사와 다시 한번 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3부에서 계속해서 이 주식 공장장으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거기서 계속돼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그때 네. 우리 또 카이로스 멘토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식 공장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주식 승무사. 네, 승무사요. 헷갈렸어요. 네, 공장장이다 승무사는. 보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우리 주식 승무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부 주식 공장장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